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15일. 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사랑 세계사 속에서 이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중요한 순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역시 8월 15일 하면 한국 현대사에서는 가장 먼저 1945년 광복,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죠.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선언, 그 유명한 오금 방송 있잖아요. 네네, 오금 방송. 그걸로 이제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딱 끝난 날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명 그랬을 텐데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여러 기록들을 함께 보면 그 감격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바로 닥쳐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다른 현실이요? 네, 해방 직후에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네, 건준이. 여기가 이제 자치 정부 수립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곧바로 미군하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죠. 아, 해방되자마자요? 네, 그래서 이 해방이 동시에 분단의 시작이다. 뭐 이런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시작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현대 한국 정치의 어떤 기틀을 다진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요. 동시에 이게 또 한반도 분단을 공식화하고 아, 그렇죠. 네, 그 이후 냉전 체제 아래서 남북 대립 구도를 만들어버린 그런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어요.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 시간을 그럼 좀 더 뒤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894년 8월 15일 이때는 또 다른 격동기였네요. 아, 네, 그때도 정말 청일전쟁 중이었고 일본은 계속 조선 내정에 간섭하면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막 키우고 있었고요. 맞아요.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때이긴 한데 그 이면에 일본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와, 정말 혼란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일본의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조선의 주권 침탈 그리고 식민지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의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오개혁이라는 어떤 근대화 시도 뒤에는 외세의 침략 의도가 있었고 또 여기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민중의 저항,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서로 부딪히던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외세의 압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때였군요. 그렇죠. 자, 이번엔 좀 더 최근으로 와보겠습니다. 1987년 8월 15일 이때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네요. 아, 87년. 네. 그해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때죠.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 이런 것들이 막 분출되던 시기. 맞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은 받아냈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주적 개혁이나 노동권 신장 요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특히 그해 7, 8월에 있었던 노동자 대투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또 노동운동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사건이고요. 아, 노동자 대투쟁. 네, 시민과 노동자가 연대해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결국 그해 10월 새 헌법대정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시혜를 좀 넓혀서 세계사로 가볼까요? 네, 1914년 8월 15일 이날은 파나마 운하가 드디어 개통된 날입니다. 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름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건 정말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었죠. 네. 파나마 운하 덕분에 배로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니까요. 세계 무역이나 또 해군 전략에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향이 컸겠네요. 네, 특히 이걸 주도한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됐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국제관계나 무역사 관련 부분을 보면 이 중요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광복이랑 비슷한 시기네요. 1947년 8월 15일 이때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인도의 독립. 이것도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본격화된 그 탈식민지화 흐름에서 아주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줬겠어요. 그럼요. 인도의 독립이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민족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다시 1945년 8월 15일로 잠깐 돌아와 보면요.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끝난 날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세계사적인 전환점이죠. 네. 수많은 인명피해에 파괴를 낳았던 그 길고 참혹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신호였고요. 이후에 이제 세계는 전후 처리 문제 또 새로운 국제질서 재평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냉전 시대로. 네, 바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라는 이 날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거대한 변화의 분기점이었던 셈이죠. 와, 이렇게 8월 15일 하루에 얽힌 국내외 사건들을 쭉 짚어보니까요. 한국의 해방과 건국, 또 민주화를 향한 열망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파나마 운하 개통, 인도의 독립,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까지 와, 정말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역사적인 변곡점들이 이 날짜 하나에 다 모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짜를 기억한다는 게 그냥 개별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해방과 분단, 건국과 대립, 또 저항과 변화, 국제 질서의 재평 같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또 연결되기도 하는 여러 역사적인 맥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8월 15일이라는 날짜 위에서 겹쳐지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네. 어쩌면 이렇게 한 날짜에 겹쳐진 다양한 기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가 단순히 국가적인 정체성을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한 날짜에 담긴 여러 층위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고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